오늘은 제가 그 대전광역시 2030년 소위 말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뭐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집가 상승 예정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 기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시 기본 계획은 원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일종의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최고의 상위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그걸 또 기초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시 기본 계획은 대전의 경우에 대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 구조, 생활권, 그리고 토지 이용 관계,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공원 녹지, 경관, 그리고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세우고요. 이것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죠. 그래서 2030 도시 기본 계획은 거의 끝물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금년 12월 말경이면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냐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2030년 도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정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앞 화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시군, 말하자면 대전시는 대전시죠. 군 같으면은 군 관리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당 당의 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릴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의 그 성격 및 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위계로서는 말하자면 그 상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이루어지는 도시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법정 도시계획이고 예비적 도시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20년 장기 계획이었죠.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도시계획 입안 시 반영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과 30, 그저 말하는 2020과 2030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핵 10거점 13 생활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2020과 2030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연계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이 구조 구상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 자료는 광역 도시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성, 대전, 그다음에 그 중앙부 심계해서 대전 서부권에서 대전 동남권으로 한 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전 서남권은 뭐 논산, 계룡 쪽이겠죠. 이렇게 진잠, 둔산, 신탄진, 청주, 세종까지 이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대전 동부권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위 계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세종 쪽과 동서축이죠. 동서축, 그리고 남북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도시축과 도시 거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 성장축과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세종 쪽과 저쪽 옥천 쪽 그 라인과 지금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계룡 금산과 청주 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도시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도시 성장축이 하나 있고, 산업개발축이 있고, 그다음 관리 보존축이 있고, 개발 유구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발 유구축이나 관리 보존축은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뭐 관리 보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라인은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쪽에 도시 성장축은 지역 개발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도시 성장축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대덕 테크노밸리부터 이쪽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쭉 대덕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산업개발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은 도시 성장축과 산업개발축은 개발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고 그렇게 개발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우선은 유성대 생활권이 주목받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쪽 진잠, 이것은 저 어디입니까? 그 계룡 논산 쪽으로 나가는 그 라인이고, 그리고 상위 위에 그 그림 위에를 보면은 신탄진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의 대생활권을 우리가 유념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발 방향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걸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곳이 신탄진, 유성, 진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신탄진과 유성 그리고 진잠이 왜 주목을 해야 되나?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30년까지 인구 배분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대전시가 한 140만쯤 되는데 2030년까지는 뭐 180만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어디가 집중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둔산이 인구가 집중되고 있죠. 송촌도 마찬가지고 보문생활권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교통망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바로바로 개발되고 눈에 나타나고 우리 눈으로 우리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탄진 생활권은 당연히 대덕구 유성구로 중복이 됩니다만 여기는 개발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는 또
광역철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유성은 이게 투램과 맞물리고 특히 유성 온천역은 환승역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 100% 인구가 집중되죠. 그리고 이렇게 집중할 거예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잠을 볼게요. 진잠도 역시 이게 이제 그 논산 계룡 쪽으로 나가는 길목인데 여기도 트램이 연결되잖아요. 특히 여기는 도안과 같이 한 권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그 원신흥동, 뭐 상대동, 그리고 도안동, 그리고 가수원, 그 다음에 관저, 요 라인을 다 묶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잠에서 바로 관저로 나와서 역세권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 3개 그 거점 도시, 생활권 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개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볼게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2030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탄진 이 거점은 지금 이게 면적으로 보면 그 면 단위가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이게 최소한 정방향으로 4km씩 확장되는 거죠. 새로 생길 시가와 예정 용지나 이미 조성된 곳들이. 그 유성에서 볼게요. 유성은 5.8km네요. 5.8km니까 이것도 엄청 큰 거고, 이어서 진잠은 9km, 8.5km 되니까요. 이건 엄청난 시가화 예정 용지가 생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깁니까? 인구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쪽에 각종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곳이 신탄진과 유성 그리고 진잠이 되는 겁니다. 반대 보실 거 없어요. 물론 둔산은 이미 뭐 포화 상태이고 뭐 약간 여러 개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다시피 뭐 2km 정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봄은 이게 한 2.9km쯤 되나요? 3km쯤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탄진이나 유성이나 진잠에 비해서 둔산과 송촌과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면 이 보문지구 이쪽에 그 대사동 그리고 문화동 그리고 유천동 일원 산성동 사정동 여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개발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주목해야 할 곳을 이 신탄진과 유성 그리고 진잠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저는 대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옛날에 이곳에 땅을 사놨었으면 지금 좀 부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집가 상승은 어느 곳이 될까? 지금 이게 오렌지색이 아니고 오렌지색도 조금 진한 이 브라운으로 된 색깔들인데요. 이 색깔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들은 이미 개발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녹색으로 된 곳들은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녹색 보존 단지고 반려고정구이고 개발을 유보해 놓은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색으로 된 이 부분들 여기는 어딜까요? 진잠 라인이죠.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도안 유성 쪽이고 여기는 유성 북부 쪽이 되겠죠. 세종과 인접한 곳 이런 쪽에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도 땅을 사놓으시면 돼요. 자연 녹지가 요즘 땅이 싸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땅을 사놓으셔도 괜찮은 자리가 되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2030이 이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있어요. 이게 어딘가 진산 쪽 나가는 이 라인인데 여기도 개발 여지가 이제 색깔이 그렇게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토지를 매입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이 책자를 구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던데, 이건 대전광역시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실별로 쭉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그러면 그쪽에 도시개발본부 그리고 뭐 도시과 이런 쪽에서 검색하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이 자료는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40 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다시 또 이와 비슷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